반갑습니다. 예, 이번에 팍스넷 증권 아카데미에 주라기 명강좌 코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라기의 15년 가치투자 비법을 12강좌에다가 압축해서 담았어요. 그래서 7월 13일부터 8월 초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12강좌가 계속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강좌에서 어떤 내용을 강의하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상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예, 박스넷에서 아주 제목을 잘 뽑아놨어요. 주라기 제자 양성반 신입회원 모집.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커리큘럼들이 쭉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강의가 되는지 이렇게 소개를 드려요. 사실 저는 이제 가치 투자를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죠. 제가 팍스넷의 시황을 쓰기 시작한 거는 1999년 5월 30일이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인터넷으로 주식 정보가 나가는 게 없었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 붐이 일기도 했었죠. 그 시황란에 시황을 쓰면 뭐 하루에 한 10만 명도 보고 그랬어요. 10만 명도 보고. 그래서 이제 IT 버블 붕괴를 다 경험하고 나서 한 2002년쯤 되니까 2001년은 굉장히 또 어려웠던 시기죠. 이게 차트만으로 투자하지 않고 분명히 이 주식이란 게 기업의 이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과 기업의 가치 가지고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처음 만들었던 가치투자 비법이 설비투자 턴어라운드. 왜냐하면 제가 중소기업에서 광전자 반도체라는 기업에서 공장 지어서 이제 뭐 공장 그 막 지어서 이제 가동할 때부터 들어가서 그 공장이 고생고생 하다가 거기서 만든 LED 칩, 적외선 LED 칩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전 세계 시장 점유율 29% 이렇게 팔릴 때까지, 그리고 또 그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할 때까지 제가 다녔거든요. 다니면서 기업 하나가 세워져서 그 기업이 돈을 버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된지를 제가 몸소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경험을 가지고 2002년도에 이제 가치투 그 설비투자 턴어라운드 이런 투자법을 만들어서 2002년도 9월 달에 제가 시황에다가 시리즈로 쫙 올렸죠. 그때 이제 그 설비투자 턴어라운드 기준에 만족됐던 종목들이 뭐 NHN, 또 태웅, 또 그다음에 뭐 금호석유 뭐 이런 기업들이 그 당시에 그 기법으로 잡으면 다 잡혔던 기업들이에요. 태웅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한 100배 올랐죠. 그리고 이제 2004년에는 자산가치 저평가. 그 당시에는 2004년이 되니까 뭐 태광산업 자산가치가 120만 원 하는 게 뭐 10만 원에 거래되고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그래서 이제 자산가치가 굉장히 싼 기업의 주안점을 두는 이제 그런 투자법들을 발표해서 또 주라기 동호회를 그때 만들어서 주라기 동호회에서 그런 실제로 이제 그런 기업을 가지고 투자를 좀 많이 했죠. 결국 10만 원짜리가 이제 100만 원 넘게 다시 제 가격으로 갔었고, 또 그때는 뭐 성신당회 같은 경우에는 뭐 700원짜리가 33,000원으로 한 30배 이렇게 오르기도 했었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고 또 금융위기를 겪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에 또 대한 투자 이론이 완성이 됐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으면 80년대 초반에 1,500원이었는데 지금 한 150만 원 가까이 왔잖아요. 그러면 1,000배가 움직인 거거든요. 그동안에 주가가 크게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매일 오르고 내렸지만 그냥 가만히 삼성전자만 이렇게 사서 모았어도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화장품이 그렇잖아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뭐 이런 기업들 보면 그냥 가만히 가지고 이제 올해만 가지고 있어도 특별하게 뭐 종목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 또 대신 1년에 한 번씩만 매매를 해주면 돼요. 이따 이제 그 방법이 이제 이 강의에서도 그렇게 이제 소개가 될 텐데 그걸 하는 기법이 있어요. 아주 편하게 최저점과 고점을 잡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서 그냥 그 매매 한 번씩만 해주면 이런 방법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쭉 소개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주식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어느 한 시기에 수익을 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수익을 낸 거를 안 깨먹고 평생 수익을 축적해 가는 이 과정은 무지하게 어려운 과정이에요. 주변에 주식으로 한때 돈을 많이 번 사람, 아주 부러울 만큼 많이 번 사람 많이 있지만 나중에 보면 또 이게 손실이 나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라가 하는 게 결국에는 이게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한동안에 잠깐 수익 냈다가 나중에 까먹어버리면 그게 다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투자 방법을 운에 맡기지 않고 하나의 이론과 또는 그 우리가 반복해서 그 똑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재현성 있는 이런 전략을 만들어낼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고민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도 입증하기도 하고 해서 만들어 본 결과 우리들 대부분이 하고 있는 투자 방법이 하나의 게임이에요. 게임. 그러나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게임이 아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투자와 성공을 구분해야만 장기에 걸친 성공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거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전달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투자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투자에서 성공하는지 이거를 모른 채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 채 출발을 해서 이렇게 하면 돈을 버나 저렇게 하면 돈을 버나 이 방법 조금 저 방법 조금 이 책도 사서 보고 저 책도 사서 보고 하다가 잘 맞으면 이건가 하고 가다가 또 그게 또 틀리면 이거 아닌가 또 다른 거 이렇게 하다가 평생을 보내는 거예요. 그 평생을 보내는 동안에 엄청난 시간과 돈과 이 비용을 쏟아붓게 돼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된 방법으로 비록 서서히 가더라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그냥 길게 가면 그게 이제 그게 하나의 기준이 돼서 여러분 나름의 이런 전략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10년 넘게 이렇게 이제 연구하고 또 시행착오를 거치고 시험하고 또 실패하고 이러면서 만들어진 이런 전략들을 12강좌에 걸쳐서 압축해서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증권 아카데미 110만 원 이렇게 이제 가격을 책정해 놨네요. 23일부터 강의가 13일부터 이제 올라가는데 일주일에 3번이죠. 그 이전에 등록을 하면 10% 할인.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의는 딱 1개월간만 노출이 돼요. 노출이 되는데 복습 기간을 한 달 더 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주라기 명강좌를 청취하고 나면 주라기 카페가 있거든요. 주라기 MBA 투자 강의 일주일에 3번 강의하죠. 2번은 이제 텍스트로 강의를 하고
한 번은 방송 강의로 한 2시간 반 정도 해서 12시간 강의 내용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실제 기업의 예를 들어서 하는 강의가 있는데, 거기에 가입할 때 3개월 기간 연장, 또 여기에다가 또 가격 할인까지 이렇게 이제 아마 혜택을 줄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이 12강좌에서 어떤 내용들을 강의하게 될지,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소개하기 전에 요즘 시장이 굉장히 수상하죠? 예. 주라기 카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12가의 강좌로만 돼 있어요. 이번 주에 영국 국민들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쪽으로 투표를 했어요. 물론 브렉시트가 신문에 보면 굉장히 악재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주식시장의 진짜 악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악재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사건이 갑자기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몇 개월 전부터 이게 예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신문에서 말하는 그런 뭐 문제가 될 부분들은 다 대응책이 다 돼 있어요. 국가별로. 미국도 대응해놨고, 독일도 해놨고, 다 해놓은 거예요. 영국도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준비가 돼 있는 이런 악재들은 그렇게 악재가 아니에요. 다만 투표해놓고 개표하는 과정에서 이게 결과가 엎치락뒤치락 하니까, 이렇게 불확실한 내용이 발생을 할 때는,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식시장에서 투기하는데 굉장히 좋은 재료거든요. 확실한 거는 투기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게 악재든 호재든. 그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이런 불확실성은 굉장한 호재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투기 세력들이 이걸 이용해서 주가를 확 밀어버리니까 깜짝 놀랐는데, 뭐 어제 오늘 주가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시장을 조금 살펴보고 나서 이 커리큘럼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종합주가지수가 이래요. 그 대표하는 날 하루 우리 주가지수가 잘 올라갔다가 뭐 한 70포인트까지 이제 80포인트까지도 빠졌었죠. 뭐 하루에 깊게 빠졌다가 신문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될 거 가지고 걱정 많이 했는데, 알고 봤더니 다음 날도 빠져서 출발해서 위로 올라서 끝나고, 그 다음 날도 빠져서 출발해서 위로 끝나고, 오늘은 아예 위에서 출발해서 더 올라서 끝났는데, 뭐 이렇게 보니까 뭐 평소에 변동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다른 나라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이제 이 중요한 이런 나라들의 어제 상승률을 나타냈는데,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뭐 10% 넘게 빠진 나라도 있고, 화요일도 한 뭐 3%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10% 넘게 빠졌었는데, 어제 바로 이제 한 3%대 반등이 딱 나오죠. 뭐 특이한 점은, 이런 선진국 증시들이 비교적 많이 빠진 데 비해서 신흥국 증시들은 거의 안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플랫이에요. 이번 주에 월요일 날 그 난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플러스예요. 뭐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 뭐 이런 나라들, 나이지리아, 뭐 베트남, 그 다음에 브라질도 뭐 잠깐 빠졌지만 월간으로는 플러스 나타나고, 이렇게 보면 신흥국 시장들은 선진국하고 다르게 별로 안 빠지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이제 시황에 그런 내용 넣었는데, 브렉시트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정말 중요한 뉴스들을 놓치고 지나갔죠. 정말 중요한 뉴스는 뭐냐면, 유럽 27개국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는 신호가 강하게 나왔어요. 이번 주에. 또 미국의 제조업 경기 회복 신호가 나왔거든요. 여기에다가
중국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중국 경영자들의 경기 심리가 4개월간 이렇게 눌려 있었는데 6월 달에 확 치고 위로 올라왔죠. 그렇다면 세계 제일 규모가 큰 미국, 그 다음 규모가 큰 유럽, 그 다음 규모가 큰 중국, 이 세 군데가 전부 다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 특히 제조업 경기. 선진국들은 서비스 업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특히 금융업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제조업은 신흥국이 더 강해요. 미국이 GDP에서는 세계 1위지만 제조업만 띄어서 GDP를 구하면 중국이 1위예요. 선진국의 제조업하고 신흥국의 제조업을 나눠서 생각하면 신흥국 제조업이 훨씬 더 커요. 선진국보다. 그러니까 신흥국의 이 세계 제조업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신흥국들 그동안 세계 제조업 경기가 계속 내리막을 하면서 2011년부터 15년까지 내리막을 하면서 선진국보다 주가가 더 많이 하락했던 신흥국들이 이제야말로 주가가 위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달해 있다. 그런 엄청난 호재가 발생이 되어 있는데도 이게 브렉시트의 이 출렁임에 의해서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예요. 중국, 한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이제 신흥국인데 이런 나라들의 주식을 죄 합쳐서 지수 하나를 만들면 이게 MSEMF,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 신흥국의 주가 지수예요. 이게 되는데 이 지수를 이제 분석해 보면 큰 틀로 대세 움직이면 이런 틀 안에서 이제 움직이게 있고 이런 틀 안에서 움직이는데 여기에서 2015년에 여기를 끊고 내려오는 바람에 조금 이제 하락이 좀 길어졌죠. 이렇게 조정을 했다가 이쪽에서 왼쪽 어깨, 여기에서 머리, 여기서 오른쪽 어깨 올라가려다가 이제 브렉시트 때문에 조금 내려와 있는데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뚫게 되면 그래요. 기술적 흐름상 여기를 이제 그 목이 있는 선, 네크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네크 라인이 뚫리면 바로 여기까지 상승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돌파가 되면 여기서 요이 땡에서 여기까지 가게 돼 있어요. 전체 시장 구조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분석하는 핵심도 분석법으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헤드앤숄더를 뚫고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브렉시트가 나오면서 올라갈 게 잠시 뒤로 주춤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하락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위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우리나라 주식을 열심히 사도 좋고 한국이 아무래도 불안하다. 뭐 저성장에다가 뭐 북한은 맨날 미사일 쏴놨고 뭐 불안해서 못 살겠다. 개인들이 옵션 너무 많이 매매해서 공매도가 너무 많아서 한국 정말 싫어. 이러면 미국에서 펀드를 사세요. EMF라고 펀드의 이름이 EMF예요. 그래서 뉴욕 시장에서 미국 시장 증권사 가서 미국 시장 거래 터가지고 EMF를 사버리면 한국, 중국, 인도, 브라질 다 합친 그 펀드를 살 수가 있어요. 안전하죠? 여러 나라가 합쳐져 있으니까 뭐 한 나라가 뭐 자빠지거나 이렇게 해도 까딱 없는 이런 지수가 되죠. 이게 이제 여기 이렇게 이러고 나서 이렇게 가다가 브렉시트 내려왔다가 이제 오늘 여기까지 올라왔죠. 아마 7월 중에 돌파할지도 몰라요. 여기 돌파되면 지금 한 11.5 정도 이제 올라와 있는데 여기 한 15.5까지는 올라가요. 아마 올해 연말까지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여기 돌파를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세요. 여기 돌파가 되면 드디어 이제 신흥국 추세가 위로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걸 사도 괜찮고 아니면 뭐 코덱스 200을 사도 괜찮고 코덱스 200보다는 이게 더 안전하죠. 신경이 덜 쓰이고 중국도 다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영국 이런 거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작년 재작년에 ELS 들은 사람들 있죠. 홍콩 H 지수 또 유럽 뭐 대형주 지수 여기에 연동돼 가지고 기초자산 들은 사람들인데 이제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ELS 들었던 그 자산이에요. 유럽의 50개 종목. 50개 종목이니까 굉장히 이게 작전하기가 쉬운데 왜 거기다가 ELS를 들었는지 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여하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ELS를 들어놓으니까 이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차트 보면 지지선이 깨지고 역배열이라서 밑이 안 보이지만 제가 분석하는 핵심도 투자 기법으로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여기 만나면 내려가고 내려가다가 여기 만나면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여기 만나서 내려가고 올라가다 여기 만나면 내려가고 이제 위로 올라왔으니까 내려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내려왔으니까 또 올라갈 자리죠. 그래서 아마 유럽 증시도 아마 조만간 강하게 상승으로 가는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지금은 뭐 브렉시트가 미래를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하게 느껴지지만 한 3개월 지나면 여러분 그거 잊어버릴걸요. 그 브렉시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무슨 셧다운 또 뭐 재정 절벽 뭐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들 많이 있는데 지금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셧다운, 재정 절벽, 뭐 절벽으로 굴러 떨어지는 아주 엄청난 상상을 하게 만드는 단어인데 굉장히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까맣게 잊고 있어요. 아마 브렉시트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계 주식을 전부 합쳐가지고 주가지수 하나로 나타내면 재밌겠죠? 그런 지수가 있습니다. 예. DJW 이게 이제 다우존스 글로벌 인덱스 세계 주가지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 주가를 여기 다 이제 포괄하고 있죠. 이 세계 주가 지수도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해서 헤드앤쇼더를 만들고 있어요. 딱 대칭이에요. 이렇게 좌우로 딱 쪼개놓고 보면 정확하게 대칭인데 이게 대칭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우스운 거잖아요. 누군가가 주가를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 움직이는 사람이 굉장히 미적 감각이 뛰어나죠. 그래서 좌우를 정확하게 대칭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 봐요. 악재를 곁들여 가면서 여기서도 이게 이제 돌파가 되면 세계 증시가 이제 상승으로 움직이는 이런 중요한 시점인데 이게 과연 뚫을 수가 있을까? 뭐 궁금하실 거예요. 뚫을 수 있는 재료가 뭔가 보면 이 관계예요. 이게 이제 92년부터 2016년까지 24년에 걸친 추세 이제 구도를 나타내는데 미국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미국의 국채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한 자산은 이제 신흥국의 주가 지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관계를 내가 그려놓은 거예요. 미국의 국채는 많이 오를 때가 여기, 버블 수준으로 많이 올 때 여기, 가장 많이 빠질 때가 여기. 아랫선 선 두 개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미국 국채가 버블 수준으로 올랐던 이런 시기들을 보면, 그죠? 이런 시기들을 보면 신흥국 주가는 완전 바닥이에요. 종합주가지수는 277. 여기까지 1년 만에 뭐 이게 1050까지 치고 올라왔으니까 한 5배, 한 4배 반? 바로 치고 올라왔죠. 또 2003년에 이게 미국의 국채가 천정권에 있을 때는 종합주가지수, 신흥국지수는 여기, 종합주가지수는 512,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그 다음부터 쭉 상승을 해서 이게 이제 2050까지 치고 올라가죠. 뭐 중국이나 러시아는 러시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60배 정도 올라갔고 이렇게 이제 움직였고 또 금융위기가 나니까 또 안전자산이 치고 올라가서 이 천정에 딱 닿죠. 우리 종합주가지수는 여기에 890까지 내려왔는데 이때부터 상승해서 200, 2300 2300까지 움직였죠. 2300 얼마까지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FRB가 하도 이제 이게 뭐
양적 완화를 한다, 뭐 무슨 환매 채권을 판다 그래가지고 이 시장 움직임하고는 조금 동떨어지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나 올 2월 달에 여기에 천정에 닿으면서 신흥국 주가지수가 이쪽 바닥권에 닿았기 때문에 드디어 이게 이제 내려오면서 위로 올라갈 자리죠. 그러다 다시 한번 이번 조정권에서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 신흥국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과거와 같은 이런 움직임이 이어질 자리예요. 그래서 주가가 이게 미국의 안전자산이 천정권에 머물고 있는 한은 여러분들이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게 상승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지금은 하락하지만 앞으로 상승한다.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봐줘야 돼요. 특히나 여태까지는 뭐 FRB에 의해서 이렇게 고공권에게 머물렀지만 올 7월이 지나면 이렇게 하려고 하려도 하기 어려운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이렇게 높은 가격에서 머물고 있을 수 있었는데, 7월이 지나면 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상승률이 1.07%밖에 안 돼요. 과거에 되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 쳐진 적이 없었는데 2014년부터 꽤 오랫동안 이 아래쪽에 쳐져 있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려면 물가가 여기까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 밑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물가를 안 올리고 있죠. 그러나 7월이 지나면 이 상황이 확 바뀐다. 어떻게 바뀌느냐? 상품 가격 지수를 보면 되겠어요. 이 상품 가격은 이제 원유, 가스, 금속, 곡물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이슈인데, 이게 이제 물가 상승률을 결정을 해요. 이달하고 12달 후에 이 값으로 나눠서 이제 물가 상승률이 나오는데, 이게 나눠 놓고 보니까 이렇게 급락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 한 30%씩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 상승률을 구하면 뭐 집값 5% 오르고, 미국에서 임대료 1년에 한 4%씩 오르고, 또 서비스 요금 한 3%씩 오르고, 이렇게 물가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 교통요금 또는 일반 상품 가격 이런 게 죄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거 평균해 버리면 그게 1%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 6월 달은 이게 6월 달이에요. 이게 6월 달하고 이거를 이제 나눗셈을 하니까, 그죠? 이게 분모가 크고 분자가 작으니까 이제 이게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뭐 이때는 분모에 들어가는 게 이제 줄지를 않으니까 이 상품 가격 상승률,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서서히 움직였어요. 근데 7월 달은 이게 폭락이죠. 7월 이게 말에 가면 작년 이 분모에서 나누어지는 분모가 이렇게 푹 빠지고, 지금 상품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죠. 이렇게 오르고 나면 이게 같아져요. 이게 7월 말이나 8월쯤 되면 작년 가격하고 올해 가격이 같아져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예, 나눗셈을 하면 이게 영선을 넘어서서 이제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이제 5% 집값에 4% 임대료에 여기다가 이제 물가 상승률 플러스로 더해져서 평균이 나오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곧바로 2%로 뛰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금리도 올리지도 않고 미국의 채권들도 널널하게 버블권에 있으면서도 팔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7월 말이 돼가지고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우선 당장 FRB가 금리 인상해 줘야 되고, 뭐 채권들은 물가 오르는데 채권 가지고 있어 재밌을 게 하나도 없죠. 돈 가격이 빠지는데. 채권을 팔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 자산 시장에서 채권이 물러가고 주식이 이제 위로 움직이는 그런 변화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변화가 바로 물가지수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아마도 7월 말이 지나지 않아서 이런 커다란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되면 아까 봤던 다우 세계지수가 네클라인을 뚫고 위로 올라가고, 또 신흥국 주가지수가 네클라인을 뚫고 위로 올라가고, 또 우리나라 주가지수도
우리나라가 보면 박스권 정체이지만 외국 사람이 보면 이게 큰 바닥이거든요. 코리아 펀드, 준말이에요, 이게. 미국에서 뉴욕 시장에서 KF를 구입하면 이 펀드가 구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여러분이 살 수 있는 펀드예요. 이 펀드로 보면 대한민국의 펀드가 이 틀 안에서 천정과 바닥 사이를 오락가락 하는데, 그죠? 천정과 바닥 사이를 오락가락 하는데, 예? 이렇게 이제 움직일 자리잖아요. 여기가 이제 와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주가가 박스권에서 정체해 있는 걸로 보이지만 외국인의 눈에서 보면 이게 이제 큰 바닥인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외국인들은 바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2009년부터 계속 주식을 사고 있잖아요. 올해도 주식 산 거 외국인밖에 없어요. 왜 샀겠어요? 이게 바닥이니까 산 거죠. 그래서 이제 신흥국 주가가 올라가고 세계 지수가 올라가면 이것도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이 상승은 나중에 이 선이 닿을 때까지 올라갈 거예요. 이 선이 닿을 때까지. 과거에 출발한 시장이 여기 닿을 때까지 올라갔던 것처럼 여기서 출발했던 시장도 외국인이 뭐 중간에 팔질 않을 거잖아요. 끝에까지 끝장을 보고 이제 끝낼 거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전개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적극적으로 살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 사는 게 뭐 꺼리면 이거 사세요, 이거. 이게 우리나라 펀드보다 낫잖아요. 일단은 주가를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하는 외국인이 운영하는 펀드고, 그 중에서도 좋은 종목만 골라가지고 만든 펀드고, 또 여기에다가 이제 하락하면 환율 때문에 수익 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종합주가지수에서 얻는 상승률보다 여기서 얻는 상승률이 훨씬 더 커요. 과거에도 그렇죠. 여기 한 5 정도 됐던 게 여기 올라가니까 이제 한 60 올라갔으니까 이 비율이 한 30배 올라간 거잖아요. 종합주가지수는 500에서 2020까지 한 4배, 4배 정도 올라갔는데, 외국인이 운영했던 이 펀드는 이 시기에 한 30배, 한 2, 30배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투자를 하면 우리나라 펀드를 직접 갖고 있는 것보다 외국인이 운영하는 한국 펀드를 사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수익이 크게 나요. 그래서 한국이 뭐 까다로우신 분들은 외국인한테 맡기고 외국 펀드를 사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나저나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지금 여태까지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 빛을 못 보고 계속 내려오고 있는, 또는 이게 정체되어 있는 우리나라 대형 우량주들이 드디어 상승 출발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를 가지고 시장을 봐도 되겠어요. 물론 단기로 보면 한 3개월 정도 놓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시장을 보는데, 그건 그냥 이 정도 보는 거예요. 이 정도 놓고 보면 이게 이제 뭐 상승 하락이 엄청나게 커 보이죠. 거기다가 이제 계좌에 있는 평가에까지 같이 들여다보면 이게 아주 막 뒷골이 땡길 만큼이 이제 골치 아픈데, 그렇게 주식을 보는 게 아니고 큰 흐름으로 긴 시간에서 전체 흐름을 쫙 보면 이게 이제 주가가 어느 위치쯤 대충 와 있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보는 법을 강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가야 된다. 뭐 아직도 시장이 상승인지 아닌지 미심쩍다면 나중에 헤드앤숄더의 네크라인을 딱 뚫고 올라올 때 그때부터 이제 봐셔도 돼요. 그리고 뭐 좀 더 뭐 상승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좀 더 싸게 사고 싶다면 지금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시기고요. 어때요?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나요? 근데 저는 시장을 볼 때 이렇게 작은 구간을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이라고 하는 게 큰 추세는 경기하고 기업의 성장이 만드는데, 자잘한 변동은 이게 뭐 이런 악재 저런 악재, 김정은이 뭐
미국, 중국, 또 뭐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 거기서 나오는 그 뉴스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그건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은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쓰죠. 아예 잡음, 노이즈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흘려버리는 거죠. 대신 분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 계산할 수 있는 거,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추세, 예? 이런 변동을 빼고 난 평균한 장기 추세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 추세를 보면 이제 대략 그런 흐름이 되겠다. 자, 지금부터는 커리큘럼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강의는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7월 13일 날 제 첫 번째 강의가 나오고 있고요. 2일 간격으로 월, 수, 금 이렇게 나가서 이제 8월 12일 날 강의가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때 이제 뭐 지금부터 해서 이 기간까지 이제 등록을 하면 10% 할인된 가격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여기까지 끝나면 이제 원래는 강의가 이제 더 이제 뭐 보는 시간이 딱 종료가 되는데 1개월 복습 시간을 더 준다고 그래요. 1개월 복습 시간을 더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주라기 MBA 투자 강의, 투자 클럽 뭐 등록하실 때 할인 혜택하고 뭐 기간 혜택까지 이제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가치 투자의 전체 그 강의 내용을 12강의로 이제 압축 요약했죠. 그래서 12개의 강의 주제는 제목은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강의는 이게 상당히 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살기 어려운 시대 같아요.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서 복사기가 개발이 되면서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 일자리를 다 뺐고, 또 공장 자동화가 되면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일자리를 다 뺐더니 얼마 전에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나와서 앞으로 이 전문직 하는 사람들 직장까지 싹 뺏어갈 이런 시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나가느냐, 이 문제, 이거를 이제 주식하고 이제 연결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뭐 직장 다니면서 매월 월급을 받는 거는 뭐 양동이로 물을 퍼다가 매일 하나씩 이렇게 이제 갖다 주고 돈 얼마 받고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뭐 몸이 아파서 이제 양동이로 물을 못 질러 가거나 아니면 이게 직장을 그만둘 때 이제 상당히 어렵게 되는데, 아예 집에다가 수도꼭지를 딱 설치해서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나오게 되는 이런 소득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이 이제 소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 우리가 겪었던 이런 시대 상황, 또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시대 상황, 그 다음에 지금 일본에서는 노후 파산으로 이미 이 노령화가 되고 있는 사회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우리 뒤따라가는 우리도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첫 강의에서는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우리가 게임하듯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재현성 있는, 반복할 수 있는, 평생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투자를 해서 이게 수익을 내고 안 내고 해서 이걸 더하는 게 아니고 수익을 꾸준히 늘려가야 되는가, 그런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가, 이거는 이제 강조를 할 거예요. 사실 이 애플이 만든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거였죠. 뭐 비디오 가게도 없애버리고 사진관도 없애버리고 뭐 온갖 것들을 다 없앴죠. 그 뭐 무슨 옛날에 녹음기, 카세트 다 없애고 컴퓨터까지를 다 이게 한 손에 넣게 됐는데, 사실상 이
애플을 경영했던 스티브 잡스는 이때부터 2011년인가요? 이게 이제 사망할 때까지 한 14년 되는 기간 동안에 월급을 1년에 1,000원씩 받았어요. 15달러 받았어요. 14년 동안 14달러. 회장님 월급이 1년에 1,000원이었어요. 연봉으로. 지금은 이제 환율이 올랐으니까 한 1,100원? 1,170, 60원? 뭐, 이 정도. 이게 뭐, 사람들의 수익이, 우리는 이 근로소득, 일하고 월급 받는 게 다인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근로소득을 하나도 안 받았다. 1,000원씩 밖에 안 받았다. 1년에. 그러면 뭐 스티브 잡스가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죽었을 당시만 해도 재산이 이건희 회장 재산하고 같았어요. 왜? 네. 애플 주식을 사놓고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애플 주식을 안 사놓고 회장 월급만 받았다면 벌면 얼마나 벌었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고의 전환점이에요. 우리가 소득을 얻는 방법은 일을 내서 버는 근로소득이 있고 기업에 투자를 해서 얻는 자본소득이 있는데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같이 가져갈 때 우리가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스티브 잡스가 몸소 1년에 1달러짜리 연봉을 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에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가 이제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상 이게 주식을 하면 다 실패한다고 얘기를 해요. 맞죠. 뭐 주변에서 친구도 실패했고 나도 실패했고 가족들도 실패했고 뭐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주식이 죄는 아니죠. 왜냐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1998년 이후에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1998년에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얼마였냐면 이거였거든요. 지금 이게 2000이에요.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만 이 기간 동안에 277에서 2000으로 주가가 올라왔는데 여기서 투자한 투자들은 다 망했어요. 다 망했을 뿐만이 아니라 100명이 투자하면 90명 넘는 사람들이 망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2000에서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만을 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만을 가더라도 지수가 올라가면 나도 부자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도 10명 중에 9명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왜 투자를 해서 망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이 알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떻게 투자를 했길래 투자하는 사람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걸 알아야만이 투자를 해서 안 망하는 방법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제 2강에서는 바로 이제 그런 내용. 왜 투자자들이 투자를 망하고 투자를 안 망하게 투자를 하려면 안 망한 상태로 투자를 제대로 정립을 하려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제 2강에서 준비했습니다. 이거를 해야 다른 뭐 기법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잖아요. 일단 안 망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주식을 사가지고 수익 내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수익 내서 돈 벌어도 나중에 다 망하는데 그렇잖아요. 뭐 무슨 비법을 써가지고 몇 퍼센트 수익을 냈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나중에 다 망하는 거. 그렇다면 애당초 망하는 길이 뭐고 어떻게 하면 안 망하고 이런 것을 알아놓고 시작을 해야 그래야 제대로 온 길을 처음부터 제대로 단추를 깰 수가 있죠.
주가를 보면 여기 이게 이제 미국의 종합주가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이제 막 악재들이 견딜 수 없는 악재가 나오죠. 무슨 브렉시트가 어떻다, 무슨 셧다운이 어떻다, 무슨 재정 절벽이 어떻다, 뭐 그렉시트가 어떻다, 무슨 출구 전략이 어떻다, 이런 숱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이걸 이렇게 안 보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여기를 찾고 여기를 찾아서 사고 팔고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잘하나, 여기에 대한 온 신경을 곤두 세우지만 그냥 이거 다 무시해 버릴 수도 있어요. 무시하고 여기서 사서 그냥 이렇게 쭉 가져가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쭉, 예?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무시하고, 악재 무시하고, 음? 브렉시트, 그렉시트, 재정절벽, 뭐 셧다운 다 무시하고 그냥 가만히 사서 갖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간단한 생각의 차이예요. 주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180도 달라요. 주가가 보이는 내용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전략도 다르고 결과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태까지 투자를 하면서 익숙해 있는 주식에 대한 생각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이거를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 주가를 예측 안 하고 어, 뭐예요? 대응을 잘해서 여기서 이제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낼 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봐왔는데, 이거 다 무시하고 그런 방식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큰 흐름만 이렇게 보고 가는 이런 시각을 제3강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태까지 생각했던 주식의 세계, 이 주식 서점에 나와 있는 모든 주식책을 다 내버리고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세계들을 소개를 드릴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강의죠. 네 번째 강의에서는 에, 매매의 방법, 음? 매매 방법, 가치 투자. 가치 투자라고 하면 싸게 사는 걸 가치 투자 그래요.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도 있고, 그 종목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싸게 사는 이런 방법을 이제 가치 투자라고 하는데, 네, 그런 방법. 여기서 이제 CJ를 보면, 우리 기법으로 보면 이게 이제 여기가 매수짜리고 여기는 이제 매도짜리 딱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매매하는 그 기법을 이제 소개를 드려요. 그래서 뭐 이게 시가삼선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가삼선법을 배워두면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쭉 성장해가는 이런 기업들은 뭐 1년에 한 번씩만 매매하고도 엄청나게 큰 수익을 얻으면서 아주 편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생겨요. 그래서 이 네 번째 강의에서는 가치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은 종목을 고르는가, 첫 번째 가치 투자의 제1요소예요. 제2요소, 똑같은 기업을 사는데 어떻게 하면 다만 10원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조합한 방법하고, 차트 기법으로서 이제 시가 3선 매매 기법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여유롭게 안정 성장주들을 할 수 있는 막 그런 기법들이 소개가 될 거예요. 자, 이제 다섯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가 그 주식투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얼마짜린지도 모르고 갖고 있으면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고 이렇게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남한테 물어봐 가지고 이거 얼마까지 가, 뭐 어디서 손절해야 돼, 뭐 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만약에
주식을 사서 이 주식을 공식에 의해서 이 공식에서 이 주가는 이게 한 200% 정도 목표로 한다, 또는 뭐 3배 올라간다, 50% 정도 목표다, 이런 계산을 딱딱 해내 가지고 그 계산을 보고 투자를 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게 이제 투자의 방정식이에요. 제가 만드는 투자 방정식이에요. 이 가치의 이론에 의해서 뭐 그렇게, 물론 이제 이게 뭐 법도 아니고 정확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딱 거기까지 가자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렇게 움직이는 기준을 만들어주면 충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서의 이런 투자의 방정식,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던 공식을 통해서 이 기업의 주가를 사놓으면 대체로 얼마 가격까지를 목표로 삼아서 투자할 수 있는지, 이거를 계산하는 이런 기법이에요. 이게 이제 투자의 방정식을 이렇게 이제 소개를 드린다. 5번째 강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가지고 이렇게 안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이 계산을 해가지고 이 기업은 이 계산 나오는데 3만원 계산이 딱 나오는데, 예? 이게 6천원에서 3만원 정도로 가는데 나는 뭐 한 2만원에서 목표로 한번 가져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거죠. 네, 6번째 강의는 종목을 고르는 방법이에요. 이게 지금 2개를 갖고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내버려야 되겠는데 어느 걸 내버릴까 고민되죠? 둘 중에 하나를, 좋은 놈을 골라야 되는데, 좋은 놈. 그 방법을 여기 제공을 해요. 그 방법은, 이게 둘 중에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쁜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그거는 이제 여러 개 중에 제일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왜? 이거하고 이거 2개 비교해서 하나 떨어뜨리고, 또 이거 비교해서 하나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가면 결국 제일 좋은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응용을 하면 그 업종 중에서 제일 좋은 종목이 어떤 종목이, 이거를 쉽게 고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가지고 있는 뭐 10개 종목 중에 5개로 줄이기 쉽다,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죠. 좋은 것만 골라서. 또는 내가 새로 사고 싶은데, 예? 이 업종에서 제일 좋은 거를 골라서 사고 싶다, 이럴 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를 해줘야 돼요. 2012년 같은 경우 건설주 중에 제일 좋은 종목이 공원개발이었어요. 2012년부터 건설주들은 아주 죽었죠. 근데 그 당시에 봤을 때 2012년 시점, 2011년, 12년 시점에 봤을 때 이 건설업 중에서 제일 좋은 종목이 뭐냐 하면 공원개발이었거든요. 이때부터 해서 이건 이게 1,000원 하던 게, 이게 이제 아마 액분했을 거예요. 1,000원 하던 게 지금 이게 7,000원까지 올라오고 나서도 여기서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준비하고 있어요. 뭐 이런 기업을 제대로 고르면, 그죠? 그 업종 내에서 최고의 기업을 고르면 별로 고민하지 않고 길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내용들이 이 강의에서 아마 소개가 될 거예요. 6번째 강의죠. 예. 중간에 있는 이 강의에서 2개 중에 어느 걸 내버릴지, 아니면 여러 개 중에서 제일 좋은 종목을 어떻게 골라낼지, 이런 것을 이론을 통해서 또 실전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강의가 6번째 강의예요. 7번째 강의는, 이게 기업에 대해 가치 투자를 하고 싶은데 기업에 대해서 뭘 알아야 가치 투자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죠? 기업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야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든지 하잖아요. 근데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모르고 투자하는 기업에서 수익이 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살면서 모르는 일에서 돈 벌 수 있나요? 물론 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벌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번 돈은 다 도망가잖아요.
오르고 번 돈은 나중에 다 날아가잖아요. 어? 남이 알려줘서 잠깐 번 돈은 그게 잠시 동안 나한테 머물러 있을 뿐이지 이게 내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내 수익이 되고 나한테 남아있을 돈이 되려면 그건 내가 철저하게 알고 투자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내용을 강조를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서 정보를 얻는지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서 이제 소개를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사업 보고서, 그 다음에 전자공시, 신용평가회사의 기업 분석 보고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기업의 흐름을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추세를 볼 때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내용도 이제 7강에서 소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7강을 배우고 나면 여러분이 혼자서 이 기업을 파고 들어가서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게 이제 마스터가 되는 거죠. 그것을 목적으로 만든 게 7강이에요. 이제 8번째 강의는 이제 그런 정보를 찾았지만 뭐 재무제표에 숫자들이 가득 있는데 이 숫자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숫자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걸 하나하나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숫자를 딱 봤을 때 이게 기업이 지금 어떤 상태를 나타낸다. 이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해서 기업의 상태를 읽어내는 이런 형태의 재무제표 해석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는 게 8강이에요. 그래서 이제 7강하고 8강은 연결이 되어 있죠. 7강은 정보를 이제 찾아내는 거, 기업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을 때 어디서 찾아오는지 이거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강에서는 그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가 나오면 그 재무제표로부터 기업의 지금 내용을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강의를 하게 돼요. 자, 9번째 강의는 뭐냐 하면 기업을 사고 파는데 사과 장사도 그렇지 사과 장사를 제대로 하려면 사과값을 알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주식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고 파는 주식이 얼마짜리인지를 모르고 거래를 하잖아요. 맞죠? 네? 사과 장사를 하더라도 사오는 원가가 얼마고 파는 판매가가 얼마인지 이거 알고 해야 이게 이익이 남는지 손해가 남는지 이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식이 얼마짜리인지 얼마에 팔아야 되는 건지 이거 모르고 그냥 사놓고 오르기를 바라고 내려가면 손절하고 올라가면 차익 실현하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거래를 하니까 이게 뭐 장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하는 주식을 제 값을 알아야 되는데 그 값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거를 강의하는 게 제 9강의 강의 목표예요. 저 기업이 이게 나중에 가면 얼마짜리인데 지금 얼마짜리고 나중에 얼마짜리인데 이거를 알고 있으면 주식으로 이 장사를 하기가 참 편하잖아요. 사고 팔기가 편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하면 뭐 악재에 의해서 올라갈지 맨날 고민을 해야 돼요. 알고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뭐 그런 변동 하루 이탈 그러다가 말겠지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끝냈는데 모르게 되면 이게 이제 뭐 더 빠지나 더 올라가나 여기에 이제 고민하는데 그런 걸 하지 않도록 기업의 값어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강의를 한다. 9강이에요. 자, 10번째 강의는 성장주 강의예요. 성장주. 사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가지고 어떻게 바닥을 사서 어떻게 고점에서 파는지 이걸 이제 고민하는 게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최대 이런 관심사인데 사실은 그게 필요 없는 투자법이 있어요. 로엔이라는 기업은 뭐 옛날에 2006년, 7년 이때부터 그냥 이거는 사갖고 가면 나중에 크게 성장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대로 됐죠. 이 기업은
금융위기가 와도 뭐 유럽위기가 와도 뭐 주식을 팔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돼요. 근데 말이 가만히 내비두는 거지 가만히 내비두면 안 돼요. 왜? 이렇게 가만히 내비두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우리 시장에 거래소 코스닥 합쳐서 1800개가 있다면 그 중에 2, 300개도 안 돼요. 그 대부분은 가지고 오래 있으면 다 망하는 기업도 많고 가지고 오래 있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기업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기업을 골라야 장기로 가만히 내비두고 있으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수익이 늘어나면서 아무 일 안 하고도 돈을 벌 수 있는지 이거를 선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죠. 그죠? 기업을 선별하는 방법. 두 번째는 기업을 선별했다고 해서 가만히 놔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사두면 여기까지 갈 거야 하고 이렇게 가만히 갖고 있어서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이게 정말로 이렇게 가나요? 어떨 때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세상 일을 어떻게 알아요? 내일 내 앞일도 모르는데 그죠? 내일에 나한테 무슨 일이 닥칠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무리 내 이 기업을 미래를 미리 이게 분석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예상했던 대로 주가가 간다는 걸 그 어떻게 보장을 하냐고요. 내가 내일도 모르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미래를 분석해 놓고 이 상태가 되도록 보유를 하려면 아무런 노력 없이 되는 게 아니고 관리를 해줘야 돼. 관리.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다는 신호가 잡히면 이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게 상승 추세가 내 예상과 다르게 꺾였는지 기업의 사업이 변했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사업에 뭐 큰 문제는 없는데 뭐 일시적으로 실적이 나빠서 단가 빠졌다 뭐 이런 경우라면 뭐 그대로 보유하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카메라 만드는 캐논처럼 카메라로 잘 벌어서 돈 벌었는데 2009년 되니까 뭐 애플에서 스마트폰을 쫙 만들어 뿌리고 나니까 카메라 장사가 안 되잖아요.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관리가 안 되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분석을 해가지고 아 이거 스마트폰 때문에 카메라 사업이 이게 끝났구나 이거를 판단을 하고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활동들 우리가 관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장주는 발굴하는 비법도 중요하지만 그 발굴해 놓은 기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관리 기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 제 10강 이 강의에서는 성장주의 발굴하고 그거를 관리하는 비법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번 사놓고 그냥 뭐 5년 10년 가만히 내비두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찾아내서 또 그걸 어떻게 투자하는지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투자하느라고 뭐 온갖 정보를 다 듣고 뭐 유럽연합 영국에 대해서 박사 학위를 쓸 정도로 정보를 다 수집하는데 여러분이 매일 먹는 커피 응? 그 커피를 공급하는 동서의 주식을 사가지고 1998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IT 버블이 가든 IT 버블이 꺼지든 이라크 전쟁이 나든 금융위기가 나든 서브프라임 나든 아무런 상관없고 가만히 내비두면 480원짜리가 지금 47,900원 100배 올라와 있어 100배. 이 주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분석하느라고 그 날밤을 샜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필요가 있어요?
영국이 유럽 탈퇴했다는 그 내용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냐고요, 도대체. 투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거 몰라도 되잖아요, 투자하는데. 그러나 이제 모든 기업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고 그런 유형의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형의 기업을 어떻게 이제 찾고 또 그 기업을 관리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강의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1번째 강의는 이제 설비투자 턴어라운드. 기업이 크려면 그냥 안 커요. 기업이 한번 성장을 하면 몇 년 있으면 이게 장사하는 게 이제 시장이 성숙해 가지고 클래도 못 커요. 기업이 크려고 하면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업이 투자를 하면 성장하던 게 뒤로 주춤하죠. 이렇게 성장하던 기업이 공장을 늘리려고 투자를 하면 이렇게 내려가요. 그랬다가 이제 공장이 계획대로 잘 돼서 돈이 벌리면 이제 다시 이렇게 가죠. 아니면 투자를 했는데 계획대로 안 되고 잘못되고 경기가 나빠버리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상장 폐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갈림길이거든요. 그렇다면 기업이 크려고 투자를 해서 준비를 다 해놓고 그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느냐를 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만약에 이것만 알아낸다면 뭐 회사 주인은 여기서 투자 몽창 해놓고 생고생 다 하고 자기 돈은 다 까먹고 이렇게 고생했다가 나중에 돈 버는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뒤늦게 고생하는 때는 다 뒷짐지고 다 쳐다보다가 성공해서 올라갈 때 딱 편승해가지고 이익은 다 독식해버리는 이런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설비 투자 턴어라운드 기법이에요. 이 내용이 강의가 돼요. 옛날에 얘가 이렇죠. 뭐 신화인터텍이라는 기업이었는데 2009년 이때 이 기업이 이제 공장을 몽창 지어가지고 돈을 확 버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래서 여기서 사면 이게 최소한 이게 15,000원 넘어선다. 이때부터 이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 이제 한 2,000원 뭐 이때죠. 2,000원에서 한 15,000원이니까 뭐 꽤 많잖아요. 이렇게 분석을 실제로 이 기법으로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지나고 나니까 실제로 올랐잖아요. 17,000원? 거의 2만원 가까이 올라간 뒤에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올라간 뒤에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미리 이 내용을 분석해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법이 설비 투자 턴어라운드 기법이에요. 그게 이제 11번째 강의 내용이에요. 12번째 강의는 이제 이거 마무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의 강의들은 어떻게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법, 이걸 가르쳤어요. 어떻게 투자하면 이게 수익이 난다. 어떻게 하면 이게 망하지 않는다. 어떤 기법으로 하면 된다. 12강은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금 투자의 성공을 평생 성공 방법으로 이어가느냐 이런 관점에서 하는 투자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이 안정성장 기법으로 이제 적립식 투자 이거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투자 방법을 자녀들한테 이제 가르치는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지금 여러분 자녀들 한 과목 학원비만 가지면 애들을 나중에 아주 사업자금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게 확률에 의존하는 이런 전략이 아니고 계산에 의해서 재현성 있게 관리에 의해서 얻는 수익이라면 뭐 이런 방법은 자녀한테 가르쳐 줄 수가 있잖아요.
확률에 의해서 하는 방법은 못 가르쳐 주죠. 확률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건 안 되지만, 확률이 아니고, 이론과 계산에 의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거를 관리에 의해서 목표를 얻어내는 이런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 그 내용은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그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죠. 손자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어떤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투자라는 게 한 번에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가 아니고 성공하기 위한 투자. 부자가 되기 위한 투자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마지막 대단원의 마지막으로 몇 강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2강의를 준비해 봤어요. 어때? 내용 괜찮아요? 상당히 많은 내용이긴 한데, 뭐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그렇게 이제 뭐 어디까지 이제 뭐 이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아마 그 여러분들이 뭐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여태까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투자했던 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보고 전체 큰 틀에서의 투자 한 종목 사가지고 수익 내고 이런 거 말고 한 종목 사고 어디서 수익 내고 이런 거 말고 전체 큰 틀에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 투자로 내가 굉장히 여유를 찾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어떤 지식하에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예,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전달하려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오랫동안 뭐 시행착오도 거치고 또 여러 가지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쌓아 올렸던 이런 내용들을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이제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돼 있고 이 안에는 매매에서 가장 효율적인 게 시가 삼선 매매예요.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런 정말로 실용성 있는 매매 기법. 그래서 이제 1개월 강의, 1개월 복수.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의 끝나고 나면 투자 클럽에 할인 내지는 이제 연장된 혜택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뭐 혜택을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가치 투자하면 가치 투자의 의미도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마다 틀려요. 가치라는 그 개념 자체가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가치 투자는 이제 위에서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이 포함됐는데 아직 뭐 정확하게 전달은 안 될 거예요. 가치가 뭔지는. 근데 이제 핵심은 대부분의 투자는 주가가 무지하게 변동한다는 생각하에 확률을 기초로 해서 이제 투자가 돼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투자는 이런 확률에 의한 이런 게 아니고 일정한 법칙, 계산법에 의해서 값을 산출을 하고 그걸 가만히 내비두고 지켜보는 게 아니고 관리 활동을 통해서 목표와 이렇게 계산했던 결과와 현재 진행 상태를 맞춰가는 이런 방식에 의해서 이제 관리에 의한 수익을 만들어낸다. 이런 부분이에요. 뭐 달리한다고 그래서 주식을 사고 파는 관리가 아니고 기업의 사업이 내가 예상했던 대로 가고 있느냐 이런 걸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아니고 계산에 의해서 만든다면 재현성 있는 전략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 이 방법을 지금 써도 결과가 이렇고 5년 후에 써도 이렇고 똑같이 이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재현성 있는 전략을 전 추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재현성이 있는 전략이라면 한 번 익혀도 평생을 이용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보고 안 되니까 저렇게 바꾸고 이게 아니고 이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문제점이 있으면 좀 수정해서 거기서 개선을 해서 그 방법을 계속 가져가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수익 자체도 한꺼번에 무슨 대박 내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복리에 의해서 일단 투자를 평생 한다고 가정을 하고 복리에서 차근차근 쌓아가는 이런 형태의 이런 투자 접근 방법을 취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에 의해서 운이 아니고 노력에 의해서 투자에 성공을 하게 되면 그 결과를 그대로 자녀한테 물려줄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너도 이렇게 하면 된다. 만약에 그걸 물려줄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값어치 있는 일을 하게 돼요. 내 자신이 평생 투자로 성공하는 길을 가고 그 성공했던 결과들을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다면 그거보다 보람찬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한번 7월부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이제 강의는 뭐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미리 이제 강의를 해서 올려둘 거예요. 올려두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 시간 관계 없이 녹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꼭 몇 시에 들어와라 뭐 이런 거 없어요. 그 날짜가 되면 강의가 딱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보고 뭐 편리한 시간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질문 있으신가요? 예, 우리 시장이 참 오랫동안 어려움을 많이 줬지만 제 느낌으로는 올 하반기가 지난 5년 동안 쭉 어려웠던 흐름들을 벗어나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바로 이제 그런 징후 중에 하나가 이제 헤드앤숄더, 물구나무선 헤드앤숄더가 좀 완성되는 이런 시점인데, 뭐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직 민감인가 하실지 모르지만 후에 헤드앤숄더가 돌파돼서 위로 가는 모습을 보면 드디어 그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뭐 주식을 확률에 의해서 게임 형식으로 했다면 한 번쯤은 게임이 아닌 정말 이론과 계산과 관리에 의해서 수익을 내는 이런 방식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 좋은 저녁 되시고요. 행복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라기 MBA 투자 강의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뭐 여기 들어오시면 이렇게 이제 방송 시간에 강의한 내용도 있고 또 시장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제 강의로 이제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 안에는 시황에 쓰는 것보다 훨씬 상세한 내용들 또 강의한 내용들이 다 이제 시장의 흐름 또는 뭐 투자해야 될 종목 뭐 기업 분석 이런 내용들이 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참고하시고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